만나는 시간 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국제뉴스 속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전격 해부해보는 시간이죠.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오늘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발행인인 성일권 박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첫 방송을 했는데요. 혹시 주변에서 이렇게 반응이 좀 있었나요? 네, 반응이 대단했죠. 아, 대단했습니까?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네, 한 40여 명이 이렇게 되는 단톡방이 있어요. 아, 단톡방에 네. 나 이제 방송에 나온다라며 이렇게 한번 링크 주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려놨어요. 들을 수 있는 링크를. 네네. 근데 저보다는 우리 전진영 앵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더군요. 아, 저에 대해서요? 누구냐. 진행이 참 매끄럽다. 너무 비교가 된다. 아, 근데 저희 내부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일단 좋았습니다. 시작이. 다뤄주시는 내용이 신선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와서 앞으로도 더 좀 부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지 먼저 관련 뉴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미 워싱턴의 초강경 대파라 불리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 협상 전면에 재등장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존 볼턴 보좌관은 주요 언론에 출연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전략을 계속할 것이다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인데요. 존 볼턴 보좌관은 한동안 북미 협상에서 직접적 목소리를 내지 않고 베네수엘라 사태, 이란 핵 문제 등 다른 이슈에 집중해왔죠. 현 시점에서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보좌관의 등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오늘 분석해볼 인물은 바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인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자, 먼저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이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자리를 한국으로 치면 어떤 자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유사한 자리가 있죠. 국가안보보좌관이라면은 우리나라로 혹시 문정인 교수님 아시죠? 네. 문정인 교수님이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존 볼턴은 국가안보보좌관인데 이 소속은 그 NSC, 그러니까 줄여서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실인데 이걸 줄여서 NSC라고 해요. 네. 우리나라도 유사한 기관이 있어요. 국가안보보장회의 NSC. 네. 근데 문정인 보좌관은 여기 소속보다는 이제 대통령 직속이죠. 네. 그 NSC 소속이 아니라 그게 조금 차이점이 있고요. 네. 미국의 NSC는 주로 이제 국내 정책, 외교 정책 또 특히 이제 군사 정책의 어떤 통합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최고 국방회의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NSC의 경우에는 국내 정책은 그렇게 다루지 않죠. 주로 이제 군사 외교 정책을 다루는데 그게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NSC의 의장이 되고 부통령, 국무, 국방장관이 이제 그 이원이 되고 여기에 이제 합동참모의장이나 중앙정보부장 그리고 또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는 이제 몇몇 관리들이 NSC에 이제 고문이 돼요. 그래서 이제 존 볼턴은 국가 문제에 관한 전문 보좌관이에요. 그래서 네. NSC 참모들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봐서 이 존 볼턴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하기 전에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자라왔는지 개인적인 성격도 저희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흔히 알려져 있기로는 존 볼턴은 네오콘의 강신도이자 친이스라엘의 시온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루터교 신자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1970년 예일대학교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또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엘리트네요. 네. 그래서 또 변호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레이건 정부 때 국무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로 군축과 또 국가안보
이런 담당관을 해요. 네. 그래서 또 부시 임기 중에는 공화당 내 네오콘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이제 2005년에는 유엔 대사로 임명이 되죠. 유엔 대사로. 그래서 상원 인준 그 청문회 때 수많은 어떤 논란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은 네. 그 너무 강경하고 또 유엔 대사라는 자리가 이 협의라든가 타협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외교력 그렇죠. 같은 게. 네. 너무 일방적이다 보니까 심지어 민주당이 이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했어요. 결국 이제 휴회 중에 부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서 이제 유엔 대사가 돼요. 유엔 대사가 된 그 시기에 우리나라의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데 그렇죠. 존 볼턴이 많이 도와주죠. 아. 그렇지만 2006년 그 무렵에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이 유엔 대사를 했을 거예요. 그 임기 동안에 너무 거친 언행과 또 네오콘 가치관에 기초한 그런 이제 유엔에 대한 어떤 무조건적인 불신감. 그러니까 유엔 대사이면서 유엔을 불신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국제사회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집행하는 네, 그런 그렇죠. 기관이잖아요. 네.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항상 유엔에 대해 불신하거든요. 유엔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합의하고 하잖아요. 거기에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항상 미국을 그렇게 쉽게 동의하지 못하니까 미국에서 불신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 국가들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중도에 이제 그만두게 되죠. 네. 말씀해 주신 이 볼턴 보좌관이 걸어온 길들을 보니까 뭐 거칠고 직설적인 언행, 네오콘 이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왜 대북 강경파인지 초강경파인지 라는 이유까지 여기도 이제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존 볼턴은 왜 대북 강경파가 됐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뚜렷한 어떤 개인적으로 북한과의 그 악연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어떤 극단적인 어떤 네오콘주의자이고 네. 그런 어떤 가치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선과 악으로 구별을 해요. 이분법적으로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 이분 스타일이죠. 지난번에 그 에이브럼스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뭐 이란과의 전쟁, 우크라이나, 리비아, 시리아, 예멘 이런 내전에 있을 때 항상 미국의 참전, 미국도 가서 참전해야 된다. 악의 뿌리를 도려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거침없이 해왔던 거죠. 부시 시절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예를 들어서 이제 강경파라고 하는 딕 첸이라든가 도널드 럼스펠드 이런 사람들보다 더 강경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전쟁광, 사이코 이렇게 비난을 퍼부을 정도예요. 네. 뭐 이 정도 평가라면 며칠 전에 정세현 전 장관이 이거 인디언을 마구 죽이는 백인 기병대장 같다. 영화에 나오는.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그 말에 수긍할 만해요. 이런 사실을 안다면. 근데 사실은 원칙주의자예요. 한편으로는 네오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북한도 예외일 수는 없는 거죠. 개인 악연이 이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볼턴 보좌관이 대북 강경파잖아요. 네. 그래서 좀 한국 입장에서는 2차 회담 전까지만 해도 볼턴 보좌관 역할이 좀 많이 뒤로 밀려나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난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얼굴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때 배석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거 볼턴 보좌관의 역할이 앞으로 좀 커지겠다. 그러면 앞으로 이 뭔가 평화 무드가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근데 사실 아무리 존 볼턴이라도 트럼프의 의중에 반하는 전략을 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볼턴의 말과 행동은 사실 트럼프의 본심일 수도 있어요. 네. 트럼프는 대단한 어떤 본인의 이름이 트럼프예요. 그래서 어떤
으뜸패를 쥐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뭐 이름처럼 산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어떤 의미에서는 볼턴에게 어떤 악역을 맡겨서 자기의 본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우리는 이런 전략을 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우리가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기대감 같은 걸 가졌잖아요. 어떤 환상 같은 거. 이 어려운 남북 문제 트럼프의 뚝심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우리가 뭐 노벨 평화상까지 거론할 정도로 어떤 환상을 갖고 있었는데 네. 사실은 지난번에 트럼프의 본심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예를 들면 뭐 베네수엘라 문제 네. 또 뭐 러시아 중국과의 어떤 갈등 문제 또 국내에서도 본인의 탄핵에까지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좋지 않은 문제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뒤엎을 수 있는 이런 것은 사실은 이런 북한 문제거든요. 이미 그렇죠. 이 북한에 대한 여론이 지금 미국의 조야에서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또 한편은 어쩌면 또 볼턴이 트럼프를 이용해서 자신의 오랜 어떤 정치적인 철학, 사상을 또 실현하는 그 네오콘으로서 네. 이 두 가지가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에서 이렇게 좀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북미 협상이 결코 물론 이제 순조롭지는 않겠지만 두 사람의 어떤 이해관계가 어떤 이제 접목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또 북한도 역시 요 부분을 이제 좀 더 치밀하게 전략도 짜고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궁금한데요. 그 초강경파를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매파라는 말을 쓰잖아요. 볼턴 보좌관도 그래서 슈퍼 매파다 이렇게 불리고 그 반대에 맞서는 그룹을 칭할 때는 또 비둘기파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매파, 비둘기파 이 단어에도 어떤 역사가 좀 있나요? 네. 매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실제 이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던 그 시기였어요. 당시 베트남 전쟁을 계속 주장했던 정치파벌을 그 매의 그 공격적인 성향에 빗대서 매파라고 불렀고 또 전쟁을 중단하고 외교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자라고 주장했던 온건파를 평화의 상징인 그 비둘기에 빗대서 또 비둘기를 파라고 하고. 네. 근데 그 이후에 미국의 이제 정치 외교 또 최근에는 어떤 중국과의 어떤 경제 마찰 이런 문제에서 자주 이제 등장하게 되죠. 매파, 비둘기파. 네. 그렇지만은 매파나 비둘기파나 결국에는 미국의 이익에 얼마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황 논리에 따라서 매파, 비둘기파로 나눠지는 것이지 네. 항상 매파이지는 않아요. 매파가 때로는 비둘기파도 될 수도 있고 비둘기파가 매파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거죠. 그러면 현재 지금 존 볼턴 보좌관은 매파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존 볼턴 말고도 이 대북 정책에 관여하는 미정부 관료들 가운데 매파에 속하는 인물이 많을까요? 아니면 비둘기파가 많을까요? 좀 파 글쎄요.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마도 이제 행정 네. 관료는 사실은 뭐 이렇게 매파, 비둘기파라고 얘기하기 좀 곤란해요. 네. 근데 매파나 비둘기파는 아무래도 이제 이 평론가들 또는 정치인들이 네. 이제 주류를 이루죠. 근데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매파가 많이 있어요. 북미 회담이 결렬이 되고 미국 내에서 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2007년에 그 법안이 제출됐다가 자동 폐기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다시 재발의를 했어요. 거기에는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다시 북한과 거래하는, 북한과 교역하는 이 제3국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네. 그건 대단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압박을 계속 하자는 거죠. 이게 바로 매파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뭐 비둘기파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의 희망사항이긴 한데
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든가 이 존 볼턴이 작년 4월에 그때 임명이 됐잖아요. 그 직전에 그 전임자인 허버트 맥메스터라든가 또 그 시기에 그만둔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또 매티스 국방장관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좀 온건한 협상파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강경하긴 하지만 지금의 볼턴에 비하면. 네. 계속해서 존 볼턴 보좌관이 이 북한 협상 관련해서 발언들을 좀 강경하게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 성일권 박사와 함께했습니다.